이론 강의 7강 거미집 이론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집 47페이지 펴보시고요. 1번 거미집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면 자 탄력성이죠 이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 요 수요가 더 크면 수탄수가 된 수탄수. 근데 발산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틀렸죠. 틀렸고 2번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와 공급은 모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아니죠. 수요는 가격이 변동할 때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공급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게 거미집 모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틀렸어요. 요거. 공급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3번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작대. 그러면 요 기울기에서 절대값이 수요가 더 작다는 말은 요거를 탄력성으로 고치면 수요 쪽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럼 수탄수 수렴형이 돼야 돼. 수렴형이다. 그러니까 답이 3번이네요. 4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적 관계로 가정하여 균형의 변화를 정태적으로 분석한 모형이다. 자, 요거는 정태적이 아니라 우리가 거미집 모형을 분석할 때 T기, T 플러스 1기, T 플러스 2기, 3기, 4기 막 이렇게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봤죠. 그래서 요거는 정태적 분석이 아니라 동태적인 분석이에요. 움직인다고. 요거는 정태적 분석은 우리가 하는 그냥 일반적인 수요 공급 있죠. 그거고 거미집 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동태적 분석입니다. 틀렸고요. 5번 공급자는 현재와 미래의 가격을 동시에 고려해 미래의 공급을 결정한다는 가정이 아니라 공급자는 현재의 가격만 고려하지 미래의 가격을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번 A 주택시장과 B 주택시장의 함수 조건이 다음과 같다. 거미집 이론에 의한 두 시장의 모형 형태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요 A 주택시장이 B 주택시장 두 개가 있는데 요 주택시장이 지금 발산형이냐 수렴형이냐 순환형이냐 요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수요 곡선이 수요 함수예요 공급 함수예요. 요거 앞에 D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수요 함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앞에 지금 플러스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죠.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얘네들 서로 부호가 다르잖아요. 첨자 없더라도 이렇게 보고 요거 수요 함수라는 거 알아야 되고 여기 지금 S라고 붙어 있는 거 보고 공급 함수라는 거 아는데 여기 플러스고 여기 앞에도 플러스죠. 그러니까 얘네 보고 공급 함수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P탄 Q기 기억나시죠? P탄 Q기. 그러면 P 앞에 지금 Q 앞에 아무것도 없고 식이 정리가 아주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앞에 2 붙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P탄 Q기 하기 전에 Q는 2분의 100 더하기 2분의 4P 이렇게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하지만 출제위원께서 깨끗하게 함수를 정리를 아주 식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수요 쪽이고 공급 쪽에 A와 B를 비교해 보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근데 거미집 이론에서 따질 때는 이게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음수는 절대값을 씌워야 돼. 양수는 그냥 4죠. 그럼 요거 1이죠. 어느 게 더 커요? 공급 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요거는 공탄 발이니까 A는 발산형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볼게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니까 요거 절대값 씌우면 2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이죠. 요 2분의 1이니까 요게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수탄수니까 요건 수렴형이네요. 그래서 A는 발산형, B는 수렴형. 답은 4번입니다. 4번. 3번.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형이 되기 위해서는 A와 B의 조건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 요 A와 B의 조건이라는 게 탄력적일 때 수렴형이 되려면 수탄수죠. 그러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탄력성 쪽으로 커져야 돼. 탄력성 쪽으로. 그러니까 요거 얘네들은 답이 아니네.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기울기는 어떻게 돼? 기울기는 이거하고 반대가 되죠. 기울기는 이렇게 공급 쪽이 기울기가 더 커야죠. 답이 요거라서 답은 3번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건 그냥 지문 하나에 대해서 물어보고 한 문제 맞으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자, 답은 3번이에요.
4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 이론에 따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A 부동산, B 부동산의 모형 형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거미집 이론에서 기울기 값을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줬죠. 그러면 얘네들 일단 절대값을 씌워요. 그럼 이거 그냥 0.3이 되는 거고 요것도 0.5가 되는 거죠. 그럼 봐봐요. 요 0.5하고 요 0.5하고 같으니까 일단 B 부동산은 순환형이겠네. 순환형. 그죠? 그래서 순환형은 요거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찍더라도 어떻게 1번 아니면 3번을 찍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 중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러면 탄력성은 이거의 반대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력성으로 따졌을 때는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는 얘기네. 그럼 우리 수탄수잖아요. 수탄수니까 이거 수렴형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우리가 외우는 거를 수탄수 공탄발만 외우면 됐기 때문에 기울기로 나오면 이걸 반대로 여러분들이 좀 치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5번 A와 B 부동산의 함수 조건 하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동태적 장기 조정 과정을 설명한 거미집 이론에 대한 모형 형태는. 자, 근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그냥 기울기나 탄력성의 값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피탄 큐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 문제는 요 함수를 줄 때, 수요와 공급 함수를 줄 때 요 앞에 숫자가 붙어 있죠, 이렇게. 그럼 요거를 다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요거는 정리할 필요가 없네. 근데 지금 요 식 세 개는 다 요거를 그냥 P는 요런 형태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자, 첫 번째 요 부동산 A 시장은 제가 일부러 조금 복잡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걸 좀 복잡하게 풀면, 자,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에서 2를 양변에 나눠주면 P는 2분의 500이니까 250 빼기 요거는 2분의 1 Q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3을 요로 나눠주니까 P는 100 플러스 3분의 4 Q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교할 게 Q 앞에 붙어 있는 게 요거를 절대값을 씌워야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절대값 씌우고 여기에 3분의 4를 절대값을 씌우면, 뭐 이건 양수니까 안 씌워도 되지만 씌우나 안 씌우나 값이 똑같아요. 그런 경우에 3분의 4가 2분의 1보다 크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울기가 이렇게 되니까 탄력성은 반대죠. 수요 쪽에 탄력성이 더 크네. 그럼 요거는 수렴형이네. 수렴형입니다. 그런데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전혀 쓸모가 없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숫자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까지 이렇게 굳이 3으로 나눠주거나 2로 나눠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수렴형인 걸 밝혀냈지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복잡하게 풀지 말고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요 두 번째에 있는 경우에는 봐봐요. 여기 그냥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씌우고, 그 다음에 요거 2하고 4인데 100은 필요 없이 2로 요거만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그럼 요거 나눠주면 양수로 2 나오네.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이 크기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순환형이겠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위에도 다시 한번 풀면 이렇게 풀면 돼요. 그냥 아까 복잡하게 계산을 했지만 2로 얘 나눠줘서 2분의 1, 요것도 3으로 4 나눠줘가지고 3분의 4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값 씌워가지고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거미집 이론에서 함수를 줬을 때 이 상수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눠줘서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Q 앞에 있는 건 기울기니까 아까 요거 탄력성으로 바꿔서 생각했더니 수렴형, 그 다음에 요거는 같아가지고 요건 순환형이었죠. 이건 수렴형, 순환형.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4번. 6번. ABC 부동산 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집 이론에 따른 각 시장의 모형 형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A, B, C 시장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탄력성이 아니라 기울기로 줬네요. 자, 그래서 눈에 딱 띄는 게 B 시장이야. B 시장은 여기 절대값을 씌우면 얘네 둘이 크기가 같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환형이네. B 시장이 제일 쉬워요. 순환형인지 알아보는 건 되게 쉽죠. 얘네 둘이 순환형이니까 1, 2, 3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랑 서로 다르니까 요거 A 시장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풀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절대값을 씌웠더니 기울기가 A 시장이 더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수탄수, 공탄발, 탄력성 위주로 외웠죠? 그러면 탄력성으로 따지면 공급 곡선이 더 큰 거야. 부등호를 요거 이렇게 세우고 눕힌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급 곡선의 탄력성이 있으니까 공탄발이니까 발산형이죠. 이 두 개만 보고도 답이 5번인지 알 수 있겠네요. 마지막 요것도 볼게요. 자, 기울기가 이렇게 돼. 그럼 요게 0.6이죠. 그럼 기울기는 요쪽이 크지만 탄력성으로 치면 수요 쪽이 더 크네. 그래가지고 요거는 수렴형이네요. 그래서 수렴형. 답은 5번입니다. 7번.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 함수가 각각 A 부동산 시장은 요거 수요 공급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이렇게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A 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했는데 B 부동산 상품의 수요가 4% 하락을 했대요. 자, 그러면 자 보자고요. 요 가격이 5% 올랐는지 4% 올랐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A의 가격이 올랐더니 B의 가격이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5% 상승했더니 4% 하락했죠. 서로 부호가 다르네. 그럼 얘네들은 대체제 관계가 아니라 보완제 관계네요. 보완제. 그러니까 요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다 제거. 자,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요거 보고 A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 요거 보면 우리 방금 전에 배웠죠. 요거는 그냥 요 앞에가 P탕 Q기에서 탄력성이 크기가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를 비교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요거 절대값 씌우고 그다음에 요거는 무시하고 그냥 2를 요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요게 2분의 1이네. 2분의 1이니까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요거 수렴형입니다. 수렴형. 그다음에 2번을 요 비부동산을 봤더니 여기에 보면은 요거 마이너스 2죠. 앞에 마이너스 2 절대값 씌우고 여기는 3을 이거는 무시하고 20은 무시하고 여기다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6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 2네 2 그죠? 얘네들이 크기가 같네. 그럼 이거 순환형이네요. 이거 순환형.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먼저 보완제인 걸 알았으면 사실 A 부동산을 얘네들이 같죠. 그러니까 A 부동산을 풀면 도움이 안 되고 B 부동산을 먼저 풀어봐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왜 A 부동산 먼저 풀었냐면 요거는 무시하고 식을 정리할 때 P 앞에 붙어 있는 요거만 보면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순서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면 먼저 요 관계를 알아냈으면 세 개가 제거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수렴형으로 갔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A 부동산은 풀어봤자 답 찾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사실 B 부동산을 먼저 풀어봐서 요걸로 맞추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8번. 다음은 거미집 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모형 형태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보다 크대요. 그럼 수탄수죠. 수요가 더 크니까 요거 수렴형이네. 수탄수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면은 그럼 이거하고 반대겠네. 그럼 이거는 발산형이죠.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거미집 이론은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P탄 Q기, 수탄수, 공탄발만 알면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미집 이론의 가정을 정리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